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월드타임 혹은 유니버설 아워라고 불리는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시계들은 사용자가 24개의 다른 시간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계입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전 세계 도시들의 이름이 둘러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멋있는 세계 지도를 새기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행용 시계나 출장용 시계를 찾는 많은 시계 팬들의 동경을 받고 있습니다. 멀티타임 컴플리케이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특이한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데다가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제대로 된 월드타임 시계가 저렴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체로 가격이 1000만원대에서 억대 정도로 구매 욕구를 찍어 누를 정도로 비싼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점 말고도 월드타임 시계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쉬웠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월드타임 시계의 챕터링에는 각 시간대를 대표하는 대도시들의 이름이 사용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간대를 대표하는 도시는 서울이 아니라 도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계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위상이 예전보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이 도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월드타이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쉬움들이 많이 해결되는 시계입니다. 한국의 시계 팬들을 위해서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특별히 제작한 20개 한정판 시계인데요. 이 한정판이 특별히 반가운 건 챕터링에 도쿄가 들어갈 자리에 한글로 서울이라고 프린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얼 가운데에 새겨진 세계지도도 태극기의 빨간색, 파란색을 활용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본 한국 관련 한정판 중에서 한국이라는 테마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구상하고 있었던 한정판 아이디어 중에 하나도 서울이 들어간 월드타이머였는데 제가 프레드릭 콘스탄트보다 한 발 늦었네요.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피터 스타스와 알레타 맥스 부부가 1988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만든 비교적 젊은 시계 회사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럭셔리 시계를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접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액세서블 럭셔리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구호나 모토를 내세우는 시계 회사들은 요즘 너무 많은데 대부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시계를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갖고 오기는커녕 대부분은 그 가격에 파는 것도 비싸다고 생각되는 시계들을 만들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정말로 부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컴플리케이션 시계들을 전통적인 하이엔드 시계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소개해드릴 월드타이머 한국 한정판의 정가는 513만 8천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판매가는 이보다도 많이 더 저렴해집니다. 가령 신세계몰의 링크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430만원대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대단히 비싼 시계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고급형이라고 불리던 스위스 메이드 월드타임 시계도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양만 흉내낸 게 아니라 월드타이머를 위한 제대로 된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라는 점에서 기능 대비 상당히 인상적인 가격의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프레드릭 콘스탄트를 구매를 하시면은 품질 보증 기간을 5년으로 해주는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정판은 패키지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좀 고가의 모델을 사면은 기본으로 나오는 원목 시계 박스는 당연히 있고요. 브랜드 측에서 한국 한정판이라고 특별히 사인까지 해서 만든 증명서도 나오고 사은품으로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이름이 새겨진 원목으로 된 5구 보관함도 줍니다. 이 5구 보관함을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시계들과 같이 채워봤는데요. 이 월드타이머가 반납 안 해도 되는 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게 제 거라면은 하나만 더 사면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시계로만 5구를 다 채우는 게 가능하겠다는 행복한 상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나 리뷰가 끝나면 이 시계는 돌아갑니다. 네, 반납해야 되는 시계고요. 이 모델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물론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드타이머 기능입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 들어간 게 FC718이라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인데 이거는 FC710이라는 같은 회사의 파워 리저브 42시간의 고진동 3핸즈 포인터 데이트 무브먼트에다가 월드타이머 모듈을 올리는 방식으로 구현이 된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얼
바깥쪽을 보시면 두 개의 디스크가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디스크는 역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24시간계로 표시하는 디스크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디스크는 각 시간대를 대표하는 도시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디스크입니다. 12시 방향을 보시면 현지 도시와 거기에 대응하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령 지금 이 시계는 서울 기준으로 시간이 표시되고 있는데 24시간계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간이 22시를 지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별도의 조정 없이 각 도시들에 대응하는 안쪽 디스크의 숫자를 보고 다른 시간대의 시각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도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도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용두를 1단계만 뽑은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 현지 시각에 해당하는 도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는 월드 타이머 컴플리케이션을 GMT 시계처럼 단순하게 구현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사이즈는 어떨까요? 공식 스펙상으로는 케이스 지름이 42mm라고 나오는데요. 케이스의 가장 넓은 부분을 재면 42mm인 건 맞습니다만은 베젤의 지름을 봤을 때는 39mm 정도이고 이런저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월드 타이머 다이얼의 특성상 체감 케이스 사이즈는 42mm라는 수치가 시사하는 바보다는 많이 작게 느껴집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를 쟀을 때는 48.8mm가 나오네요. 5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요. 두께는 돔형의 시계요리를 포함해서 12.4mm입니다. 무게는 제 17.8cm의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정한 다음에 시계줄을 포함해서 재면은 159.1g이 나옵니다. 러그의 폭은 다소 넓은 감이 있는 22mm이고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잘 폴리시된 한 줄이 5조각으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은 너비가 22mm로 시작해서 18mm로 다소 많이 좁아지는 브레이슬릿입니다. 업계의 표준과도 같은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고 볼록하게 생긴 베젤을 역시 동그랗고 도톰하게 생긴 케이스가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뾰족한 면이 없이 다 볼록한 형태이고 폴리시가 되어 있어서 주변 사물들이 귀엽게 왜곡이 된 상태로 케이스 위에 굉장히 잘 비칩니다. 동글동글한 케이스에 어울리게 용두도 잘 세공된 귀여운 양파 모양의 용두를 채택해 넣었습니다. 러그도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데가 없이 둥글둥글한 느낌의 부드러운 아치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케이스는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고 윗부분이 좁은 형태라서 수치에 비해서 많이 작게 느껴지는데요. 반면에 러그 간의 폭은 케이스에 비해서 넓은지라 러그가 다소 크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15.2cm의 여성 손목에 올려본 모습을 보시면은 케이스는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러그의 폭이 넓다 보니까 다이얼 크기에 비해서 러그가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러그가 강조가 되면은 시계가 더 비싸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는 아우라가 생깁니다만은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계가 두께가 두껍거나 특별히 무거운 건 아니고 러그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꺾여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15cm 정도의 손목둘레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보다도 더 가는 손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좀 넘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차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계가 특히 체감이 작게 느껴져서 42mm 시계가 과연 맞는지 수치를 여러 차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조된 러그의 형태는 굵은 손목에서는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모서리에 날카롭거나 뾰족한 부분 없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 케이스는 손목에 편안하게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월드타임 시계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시계다 보니까 너무 작아도 읽기가 힘들어지고 또 너무 크면은 수트에 차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드레스 시계 사이즈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딱 균형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전면 시계 요리로는 케이스의 형태에 어울리는 역시 볼록한 더블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습니다. 돔형 유리 특유의 빛이 부드럽게 번지는 느낌이 시계의 우아함을 더 고양시켜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적당한 강도의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다이얼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얼의 가독성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적응할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군더더기 없이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진청색의 썬레이 다이얼 위에다가
위에다가 갈색에 가까운 느낌의 진한 붉은색의 세계지도를 양각으로 새겨 넣었는데 세계지도의 디테일이 조잡하지 않고 상당히 선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명도와 채도가 높지 않은 색상을 사용해서 시계의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세계지도 위에다가 빛에 잘 반응하는 폴리시된 테두리를 두른 야광 인덱스와 선명한 윤곽의 알파형 시분 초침 세트를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각이 잘 보이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회사의 로고는 위로 솟아있는 블록 위에다가 프린트를 했고요. 날짜를 가리키는 포인터 데이트 서브 다이얼도 위로 다소 솟아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이얼 가운데 부분의 가장자리와 포인터 데이트 서브 다이얼 가장자리에 기호쉐 패턴도 새기고 다이얼의 깊이감도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제작을 한 게 인상적입니다. 가장자리 디스크에는 작고 작은 프린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 해상도도 좋고 삐뚤게 찍힌 데가 없어서 확대해서 보기가 아주 즐거운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에서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6시 방향에 있는 포인터 데이트 서브 다이얼입니다. 안쪽에 정교한 기호쉐 썬레이 패턴도 들어가 있고 프린트나 바늘의 모양도 시계 전체의 분위기랑 잘 어울리게 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아기자기하고 복잡한 월드 타이머에다가 포인터 데이트 서브 다이얼까지 넣는다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드 타이머의 가장 큰 매력이 24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포인터 데이트 서브 다이얼이 6시 방향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가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을 꺼보면 시분침과 인덱스에 야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루미노바 C1 도료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주 뛰어난 불타는 듯한 밝기의 야광은 아니지만은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실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파 용두는 특별히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은 탈 드레스 시계급의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용두를 뽑지 않은 0단계에서 위로 돌리면은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고요. 수동 감기의 느낌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용두를 반쯤 뽑은 1단계에서는 용두를 위로 돌렸을 때 6시 서브 다이얼에 있는 날짜침을 한 칸씩 이동시켜서 날짜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돌리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지 시각에 해당하는 도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용두를 완전히 뽑은 2단계에서는 분침을 이동시켜서 일반적인 시계처럼 시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헐거운 구간 없이 적절하게 손의 움직임에 반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다 맞추셨을 땐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뒷면을 뒤집어 보면은 케이스백의 가장자리에는 주요 스펙과 함께 한정판 넘버링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이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제작된 디스플레이 창 안쪽으로 무브먼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로터가 들어간다든지 별의별 방법으로 장식이 된 하이엔드 브랜드의 월드 타이머에 비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무브먼트 장식도 가격대에서는 아주 멋집니다. 블루스크루나 페를라주, 코트드 제네브 등의 기법은 여러 회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만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것이 같은 가격대라면 더 크고 선명하고 깊고 화려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자랑하는 특유의 크기가 큰 밸런스 휠도 꽤 볼만합니다. 브레이슬릿은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고 한 조각 한 조각이 촘촘하게 생겨서 손목 위에 올려보면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좋은 착용감을 제공을 합니다. 좌우로는 흔들리지 않고 위아래로만 유연한 브레이슬릿인데 그래서인지 조잡한 느낌이 없습니다. 케이스와 유격이 없는 잘 만든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하고 있고 클래스프는 드레스 시계다운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했습니다. 바깥쪽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사명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요. 미세 조정이 없는 드레스 시계를 위한 브레이슬릿이지만은 조각 하나의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생각보다 길이 조정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계를 총평을 해보도록 하죠.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월드 타이머 매니팩처 한국 한정판은 월드 타이머를 보면서 우리가 늘 아쉬워했던 문제들을 해소해주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계도시 디스크에다가 서울이라고 적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싸지는 않은 가격대로 월드 타임 시계를 끌고 내려와 준 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급형 가격대의 월드타이머라고 품질을 타협한 느낌도 없고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하이엔드 시계 같은 아우라가 풍겨집니다. 포인터 데이트 서브 다이얼이 6시 방향에 있는 도시 이름 일부를 가린다는 점 말고는 특별한 단점을 꼽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계처럼 재밌는 한국을 주제로 한 시계들이 여러 브랜드들에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